혈관 영양제는 가장 검증된 제품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스메입니다. 나이가 들며 점차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앓게 된 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사드릴 영양제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셨을 텐데요.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다 보면 무슨 디톡스 음료부터 해서 혈관 청소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제품은 대체로 과학적인 근거가 크지 않아요.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정확한 성분의 확인이 어려운, 소위 말하는 건강식품은 함부로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성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증된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를 했는데요. 혈관에 좋다고 광고하는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오늘 소개드리는 것을 반드시 먼저 시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성분은 바로 갈릭 익스트랙트, 마늘 추출물입니다. 마늘 영양제를 제가 소개드리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잘 입증이 되어 있는 영양제 중 하나고, 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다른 영양제들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추고 있으면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제가 가장 선호하는 혈관 영양제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마늘을 이미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는 분께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식을 즐겨 먹지 않는 분이라면 평소에 마늘을 먹을 기회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 같은 성분은 조리법에 따라 굉장히 쉽게 파괴되어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따라서 매일 생마늘을 하나에서 3개씩 섭취하는 분이 아니라면 마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소개드릴 성분은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할 오메가3 정제어유 성분입니다. 오메가3의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제어하는 효능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혈관 건강에는 이미 오메가3는 빼놓을 수 없는 VIP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에 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의 연구로부터 하나씩 드러나는 오메가3 영양제의 부작용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가 실제로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꽤 나오고 있어요. 우선 부작용의 측면을 살펴보면, 식사로 오메가3를 섭취할 때는 아무런 질병도 유발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영양제로 섭취할 때 오히려 몇몇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지, 그 어떤 이유도 아직까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오메가3 영양제의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이 이런 질환의 발병률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쉽게 변질되는 오메가3의 특성상 임상시험이 상당히 오래 진행되다 보니 피험자들이 오메가3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산패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훨씬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산패 우려가 적고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제품을 고를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메가3 영양제의 부작용은 고함량으로 장기간 섭취할 때 더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 관리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오메가3를 섭취하는 분은 하루에 1g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2g이나 3g의 고용량은 중성지방을 낮추거나 안구건조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단기간만 섭취하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메가3의 효과에 관해 살펴보면 여러 대규모의 임상 연구에서 오메가3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하지만 피험자 중에 평소에 식사를 통한 오메가3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만 모아놓고 봤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과 심장마비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생선을 즐겨 드셔서 오메가3 지방산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는 분이라면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평소에 식사로 오메가3를 섭취할 기회가 없는 분에게는 영양제로 섭취할 때의 이득이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메가3를 장기간 드시려면 하루에 1g 내외로만 섭취하길 권해드리고, 식사로 이미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분이라면 굳이 영양제로 섭취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통한 섭취가 충분치 못한 분에게는 오메가3 영양제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드린 두 가지 성분에 대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늘 영양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마늘 영양제가 좋은지 아니면 숙성된 마늘이 좋은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섭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상적인 근거는 일반 마늘이 훨씬 잘 갖추어져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숙성 마늘도 일반 마늘과 동등한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즙을 섭취하는 분도 많은데 즙보다는 더 균일한 원료와 함량으로 구성되는 영양제 형태의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마늘 영양제가 보이지 않아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데요. 컨슈머랩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마늘 영양제 중에서도 그 주성분의 함량이 아예 검출되지 않는 저품질의 제품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은 컨슈머랩의 테스트를 만족스럽게 통과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도 있으면서 속
속쓰림과 냄새와 같은 부작용 경감을 위해 코팅이 되어 있는 갈리네이즈 5000 제품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가성비도 좋아서 이것 외에 다른 제품을 권해드릴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이 제품은 라벨에 기재된 대로 하루에 한 알씩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마늘은 상당히 안전한 성분입니다만 코팅이 되어 있어도 간혹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마늘에는 혈액을 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을 통해 대사되는 일부 약물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처방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마늘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미리 자문을 얻고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메가3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특히 품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가능하면 품질에 관한 규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온습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직구 제품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섭취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식물성 오메가로 알려진 조류 오메가3를 요새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인 근거는 기존의 어류 오메가3보다 훨씬 적고 더 효과가 좋거나 안전하다는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생선에 알러지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어류 오메가3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굳이 조류 오메가3를 섭취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류 오메가3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원료입니다. RTG나 소형 어류로부터 추출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요. 어느 업체의 원료로부터 제조한 제품인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라스카 오메가나 KD파마의 원료가 가장 이름 있는 좋은 원료로 분류되고 최근에는 솔루텍스라는 고가의 원료로 제조된 제품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소개 페이지에 알라스카 오메가나 KD파마, 솔루텍스 같은 원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저 회사들의 원료가 아니더라도 국제단체로부터 품질을 인증받은 원료들이라면 걱정 없이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 IFOS나 GOED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은 여름철에 냉장 배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배송 옵션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제품을 찾기 어렵다면 근처 약국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약국에 최근에 입고되는 오메가3는 대부분 저런 품질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면서 의약품 물류를 통해 온습도가 관리되는 환경에서 배송이 되어서 품질 하자에 대한 우려가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제품 같은 경우 FDA에서 직접 품질 관리를 하지 않는 만큼 오메가3를 더욱 철저한 기준을 놓고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오메가3에 생각보다 산패된 제품이 많다는 보고가 발표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슈가 된 덕분인지 최근에는 대부분 좋은 품질로 제조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그냥 별다른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컨슈머 랩의 데이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제품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제품은 장용 코팅이 되어 있으면서 순도가 굉장히 높고 IFOS 인증이 있는 원료로 제조된 RTG 오메가인 오메가비아의 울트라 컨센트레이티드 오메가3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제품을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컨슈머 랩이나 레또에 가입해서 어떤 제품이 테스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는 그냥 직구를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장기간 섭취하실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g 내외로 섭취를 하면 되고요. 이 경우 위장장애 외에는 특별히 우려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만 마늘과 마찬가지로 혈액이 묽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하루 1g 정도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혈관 건강 영양제로서 가장 먼저 섭취해야 할 성분으로 마늘과 오메가3를 소개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미 섭취 중인 분이 추가로 섭취할 만한 성분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를 주기도 하셨어요. 이 세 번째 성분은 바로 코엔자임 Q10, 흔히 말하는 코큐텐입니다. 심장 건강에는 코큐텐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부전을 겪었던 사람에게 코큐텐을 투여하는 경우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효력이 강하진 않지만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코큐텐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연구 데이터의 규모나 질에 비해서는 과대평가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혹시 몰라서 섭취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활성형 코큐텐인 유비퀴논과 활성형인 유비퀴놀 중에 어떤 것이 낫냐는 문의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굳이 비싼 유비퀴놀을 섭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비퀴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쉽게 유비퀴놀로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활성형의 흡수율이 더 높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흡수율이 2배라고 해도 가격은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몸에 많은 양의 코큐텐을 공급하고 싶다면 그냥 비활성형인 유비퀴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굳이 많은 양을 공급할 필요도 없고 현재로서는
1일 100mg의 유비퀴논이 가장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최적의 용량입니다. 다만 연세가 60세가 넘는 분들은 유비퀴논이 유비퀴놀로 변환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유비퀴놀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역시 그냥 더 많은 양의 유비퀴논을 섭취함으로 커버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부 인정받은 100mg의 코큐텐 제품 중에 코큐텐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후추 추출물이 첨가된 제품입니다. 만약에 해외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컨슈머랩에 데이터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흡수율이 개선된 닥터스베스트의 코큐텐 100mg, 이 제품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성형 유비퀴놀 성분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헬스 오리진스의 내추럴 유비퀴놀 제품이 컨슈머랩에 데이터가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선정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큐텐은 상당히 안전한 성분으로 부담 없이 섭취하셔도 괜찮지만 간혹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께 저혈압을 야기할 수 있으니 처음에 복용하실 때는 주의하는 편이 좋고요. 코큐텐 제품에 바이오페린 성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복용 중인 처방의약품의 흡수도 촉진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처음에 복용하실 때는 부작용 여부를 신중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장과 혈관 보호에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성분으로 마늘 추출물과 오메가3, 그리고 추가적으로 섭취할 만한 성분으로 코큐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시려면 다른 근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성분들을 복용하기보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분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